안녕하세요. 평택촌놈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2년 3월 31일 오전 6시가 지났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하자 이렇게 고민했는데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삼성전자 하나만 전달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수준 높고 내용이 좋은 방송을 전달할 생각도 없고요.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정말로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기대가 크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수준 높게 알고 싶다면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은 길게 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이 방송은 짧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 시간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이후에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특히 삼성전자를 갖고 있거나 앞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뭐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아주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알릴 필요 없겠죠.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싫어하거나 재수없는 사람인데 삼성전자를 몰빵해서 고점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고요. 정말 내가 아끼는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투자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송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고맙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오늘 특집 방송 제목은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 경력이 올해 34년째입니다. 주식 전문가 경력은 23년째고요. 평택촌놈이란 브랜드로 2000년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했고요. 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속 전문가입니다. 한국경제TV 다 알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제가 소속이었는데 제가 최초로 전속 전문가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속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평택촌놈의 투자 철학입니다. 주식을 비롯한 투자, 모든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바로 시장의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투자가 이론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너무 쉽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식, 부동산, 채권, 금, 외환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론대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회계사들 이런 사람들 가치 평가 잘하니까 성공하겠죠.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차트 잘 만드니까 프로그램을 성공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AI가 정복을 못해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가 인간을 다 이겼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왜곡과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은 쉽게 말하면 조작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더 가요. 이 정도 떨어지는 게 맞는데 더 떨어져. 이게 조작입니다. 변수, 호재, 악재. 호재, 악재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게 뭐냐. 저는 2008년, 2020년, 2021년 시황 적중을 했습니다. 물론 짬짬이 적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23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통산 어떤 기록을 봤을 때 제 판단할 때 저점은 한 8, 90%, 그러니까 하락 예측은 8, 90%가 제가 맞아요. 굉장히 그건 잘 맞춰요. 근데 고점은 약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땠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2007년에 2000선이 처음 갔죠. 그리고 2008년 봄에 1500선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2008년 5월에 1900을 찍었는데 그때 바로 제가 뭐라 그랬냐. 코스피가 천이 붕괴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들 그때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라든가 주식 전문가 모두가 3000선을 합창했거든요. 근데 저는 천이 깨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5년 이상 된 평균 매니아 다 합니다. 실제로 깨졌습니다. 놀랍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2200선 저는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뭐라 그랬었냐. 여러분 코스피는 1500 깰 겁니다. 그랬어요. 깨졌어요. 이것도 역시 한 4, 5년 정도 된 평균 매니아들은 다 알아요. 제가 항상 문제가 뭐냐. 최고점을 잘 못 맞춰요. 이때는 2018년은 정확하게 맞췄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2011년에는 제가 그때도 뭐 2200선까지 갔는데 한 1700, 800 되니까 제가 이제 끝났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도 한 3000선 이전에 제가 끝났다고 봤는데 더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고점은 반반이에요. 네, 적중 확률이 솔직히 고백하는데 근데 저점 맞추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008년에는 업계에서 그런 평가를 했어요. 코스피 1000 깨진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평택천둥밖에 없다. 근데 그게 맞았다. 그것도 말을 안 바꿔요, 저는요. 한번 딱 결정하면은. 경이롭죠. 1900에서 실제로 1000이 깨진 게 아니라 900이 깨졌거든요. 1000포인트 내려가는 걸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도 2019년에도 여기서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었는데 제가 1500 깨질 거라 그랬는데 결국 깨졌어요. 물론 2008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금융위기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코로나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파악했는지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적중을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모두가 절망할 때 저는 1월 28일에 중기 바닥에다 선언했어요. 이건 인스타그램에도 증거가 남아 있고요. 유튜브에도 남아 있고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1월 28일에 콕 집어서 코스피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맞았잖아요.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수만 특별한 게 없다면 앞으로도 맞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 제가 1월 28일이 저점이라 그랬는데 자, 그 이후에 삼성전자 어떻게 된지 아시죠? 1월 28일 기준으로 더 빠졌어요. 지금도 더 낮잖아요. 자, 코스닥도 볼까요? 1월 28일 이후로 사실 거의 또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 왔잖아요, 이렇게. 예, 근처까지 왔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안 왔다는 거죠. 저는 1월 28일이 바닥이라고 선언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우존스인데 1월 저점, 2월 저점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조차도 1월 저점이 2월에 깨졌어요. 3월은 뭐 깨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1월 저점에 이어서 또 2월에 또 깨지고 또 장중 기준이죠. 그 다음에 3월에 또 깨졌어요. 이런 와중에 제가 이걸 적중한 사람이에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이미 지나온 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경력이 짧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명확한 투자 철학이 있고요. 실제로 시황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상승하지 못하냐? 첫 번째, 앞으로 수급상황이 안 좋습니다. 최소한 외국인, 최대 외국인 플러스 기간, 2020년, 2022년에는 순매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6번 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6번. 이게 금리 인상기가 아닐 때는 뭐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만 6번.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어쩌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쪽 다 순매수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미국 증시로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더 빠르겠네요. 자, 이게 미국 증시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로 2009년 3월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2014년 10월까지 했습니다. 무려 5년 7개월 동안 돈을 들이부었어요, 완전히. 네, 미국이.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12월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3년 넘게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 겁니다. 2022년 3월에. 자,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 구간, 5년 7개월의 구간, 2009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돈을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게 뭐냐? 여기가 금리 인상기거든요. 근데도 완만하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돈을 풀 때도 갔지만 금리 인상 할 때는 안 갔냐? 갔다니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한동안 또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또 급등을 해버렸죠. 왜 안 했냐? 사실은 여기서 놓친 거예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2020년 폭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원래 예정대로 했으면 했어야 돼요, 계속. 그랬다가 버블도 생기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죠. 무려 3년 넘게 안 하다 한 거예요. 근데 증시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지수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전 부정적으로 안 봐요. 왜냐? 금리 인상기도 올랐거든요.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더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완만하게 이렇게 올랐죠. 완만하게. 그죠? 완만하게 올랐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아주 가파르게 오른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지수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봐요. 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설명드릴게요. 최소한 외국인,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2022년에는 순매수를 못한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타격이 있을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의 압도적인 1위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펀드를 구성해서 자금 운영할 때 삼성전자는 1순위 종목입니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죠. 여기서 왜 또 중요하냐? 시가총액 1위라고 하는 건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그리고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1위인데, 자, 삼성전자 하나가 20% 전후입니다. 2위하고 3위가 4%대예요. 코스피 전체에서. 4위, 6위가 2%대. 나머지 그 7위 이하부터 쫙 내려가면 이제 1% 이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삼성전자 단 한 종목이 코스피 전체에서 20%예요.
진짜 엽기적인 거죠,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보통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2위하고 3위의 시총을 합쳐버리면 1위를 이겨요. 왜냐하면 1, 2, 3, 4, 5위 쫙 있으면서 약간씩만 편차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압도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20% 전후라 그랬잖아.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4%대 되는 게 5종목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나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올해 최소한 외국인 아니면 외국인 플러스 기관이 순매수가 어려워요. 순매도가 크진 않더라도 어쨌든 순매수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압도적이에요. 이렇게 시가총액 퍼센트가 다르거든요. OECD 국가 좀 더 좁혀서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자 이거는 최근 매매 동향이다. 이거 하나만 봐도 알아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을 보겠습니다. 자, 최근 6개월 동안 개인은 어땠습니까? 6,300만 주 순매수입니다. 6,300만 주. 근데 최근에 5,400만 주니까 몇 달 동안 지나면서 한 0.9천만 주, 900만 주가 그러니까 줄은 거죠.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개인이 6,300만 주 매수했는데 그동안 매수 매도가 똑같았다. 그러면 6,300 그대로인데 5,400만 주 줄었다고 하는 거는 900만 주 매도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6개월 전에 0.2천만 주, 그러니까 200만 주만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2,100만 주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1,900만 주를 순매도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6개월 전에 200만 주 정도 외국인이 순매도했는데 그 이후에 매수 매도가 똑같았으면 0.2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더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들였냐?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6,300만 주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400만 주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무려 얼마입니까? 2,900만 주를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개월 전하고 비교해 보면 개인은 뭐 900만 주 정도 약간 매도를 한 거죠. 많이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외국인은 무려 1,900만 주를 매도한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게 바로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 억지로 받쳐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받치는 줄 알아요. 자기들 손해본 거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펀드에 돈은 계속 들어오고 내 돈도 아니고 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막 발광하면서 8만 5천 원, 9만 원에 따라잡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잡았거든요. 그렇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단가 낮추려고 들이붓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어때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시니까 간단하게 제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홈페이지 홍보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1분 이내로 하겠는데요. 주식 정보 제공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식 정보를 제공합니다. COI 502COI 0308이 제 아이디니까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평택촌은 마크가 있고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이디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평택촌놈으로 아니면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동안 전달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월요일 종목 추천해서 나오죠. 네, 실제로 매주 하나씩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리고요.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업종 테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고, 스토리 같은 경우는 맨 왼쪽에 이거를 누르시면 순서대로 쫙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주식 정보를. 실시간. 그러니까 트위터의 가치가 뭐냐면 장중에 뭐 어떨 때는 하루에 두세 번, 많게는 7, 8번을 문자로 이렇게 텍스트로 계속 전달해 드려요. 그러니까 장중에 주식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좋고 인스타그램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얻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로.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매도 하기엔 최상의 종목입니다. 왜냐? 시가총액이 1위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죠? 외국인들이 계속 최근에 매도세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공매도는 외국인하고 기관만 가능한데 왜 이게 좋냐? 삼성전자는 매매 대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100억, 200억을 배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웬만한 그 중형주들, 대형주라 그래도 거래 대금 없는 것들을 공매도 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그러나 절대 저평가는 아닙니다. 작년 1월에 최고점, 그러니까 9만 원 넘어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30% 이상 고평가였습니다.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고평가인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작년 초에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이때가 평택촌놈 적정 주가를 갖고 평가해 보면 30% 정도 고평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10만 전자 얘기 나오길래 웃기고 있네 그랬죠. 왜? 삼성전자는 제가 20년 이상을 보면 항상 느꼈던 게 있어요. 항상 저평가예요.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가벼울 수가 없죠, 주식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20년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1위 적정 주가라고 했을 때 뭐 0.5에서 0.7 요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작년 1월에 처음으로 1.3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요. 적정 주가 특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허청 홈페이지 가보세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정오영 쳐보세요. 제가 적정 주가로 특허 취득한 거 나옵니다. 2015년 7월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증권사에도 없는, 정제TV에도 없는 적정 주가를 특허내서 취득한 사람입니다, 제가. 적정 주가 기술 특허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증권사라든가 경제TV 창피한 거예요. 저 일개의 개인이 적정 주가 가지고 특허 출원해서 특허를 따냈어요. 국가기관으로부터 이거 기술 특허 충분해 하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증권사는 아직도 없어요. 참 코미디 같은 얘기죠. 자, 시간이 이제 자꾸 지나가니까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지수와 반대로 움직였어요. 이유는 대한업종, 조선주와 철강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놀라지 마세요.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일봉으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일봉으로 보는 게 더 아마 여러분들이 이래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옛날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더 넓게 해볼까요? 이게 하도 옛날 거래 가지고 네.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가 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7년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이거 내려갔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자, 요거를 제가 좀 더 리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더 쉽겠죠? 2006년부터 7년까지 삼성전자가 뜻밖에도 내려갔다니까요. 네. 왜 뜻밖에도 내려갔냐? 이렇게 표현하느냐?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코스피로 보겠습니다. 보세요. 2006년부터 7년까지가 어땠느냐? 짜자잔,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2006년, 7년이에요. 2년 동안. 2년 동안 코스피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게 2년치입니다. 2006년, 2007년. 자, 코스피는 날라갔어요. 맞죠? 삼성전자는 어땠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 갖고 있던 분들이 다들 미쳐버렸어요. 차라리 지수가 안 가면 괜찮아. 지수는 폭등하는데 왜 그랬냐? 그때 대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은 현대중공업에서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랬어요. 자, 보세요. 2006년부터 7년까지 볼까요? 대박이죠. 현대중공업이 그때 폭등했어요. 지금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4개 회사로 분리가 됐거든요. 네, 4개 회사로.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뭐 무슨 현대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4개로 이제 분리가 됐죠. 자, 그 당시 포스코 볼까요? 지금은 아마 이게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포스코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주하고 철강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전자 없이도 지수가 날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예, 날라갔어요.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삼성전자 없이도 지수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최초였어요. 그때. 조선하고 철강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빌빌거렸죠. 그래서 그때 무조건 삼성전자가 대장주니까 지수가 한번 갈 거야 하고 배팅했던 사람들이 다 골탕 먹었어요. 이런 이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한 업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선하고 철강 달랑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보시겠습니다. 요걸 제가 이제 말로써 읽어 드릴게요. 코스피 현재 1등이 삼성전자인데 2등이 LG에너지솔루션, 3등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SDI, LG화학, 기아 수두룩해요. 특히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2006년도, 7년도에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업종이 철강, 조선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차세대 업종이 생겼죠. 예, 전기차 관련해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생겼죠. 네이버, 카카오, 온라인 마케팅하는 회사들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 없던 회사들이 많아요. 셀트리온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한업종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불리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박스권 행보가 유력합니다. 박스권 행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상황 나쁘면 좀 더 하락하겠고요. 상승에도 매우 약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7만원 현재 상태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박스권, 예를 들어서 위로 가봐야 7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면 6만 5천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전 그렇게 봐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당분간. 만약에 어떤 악재가 있다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더 6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상승한다고 해봐야 7만 5천 원에서 아주 높이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고요. 코스피 지수는 어떠냐? 다른 대형주의 강세가 아니면 박스권 가능성 높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만약에 삼성전자의 대한업종이 올라가면 치고 올라갈 거고요. 아니라도 박스권은 나올 겁니다. 여기서 계속 하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특집방송은요,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주변에 널리 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소개 간단하게 했고요. 저의 투자 철학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적중했던 사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수급사항이 올해 외국인은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당연하죠. 미국이 계속 긴축이 들어가는데 기간도 덩달아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장 전체의 순매수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가총액 1위기 때문에 순매수가 아닌 반대가 순매도잖아요. 그러면 시총 1위기 때문에 매도 금액도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압도적인 시총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매매 동향은 이건 객관적 증거입니다. 외국인들은 6개월 전에 200만 주 매도였다가 현재 2100만 주 매도예요. 1900만 주가 늘었어요. 개인이 900만 주가 순매수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외국인은 1900만 주. 그러니까 어쨌든 2배 이상 매도를 더한 겁니다. 개인보다 외국인이. 근데 이걸 주워 담은 게 누구냐? 기관입니다. 기관들은 자기네가 손해봤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려고 그런 거고요. 예, 인스타그램, 트위터, 홈페이지 이거는 다시 보시기 바라게요. 그 다음에 공매도하기 너무나 아름다운 종목이에요. 좋죠. 공매도 타켓이 됩니다. 여전히 저평가된 건 맞아요. 그런데 원래 삼성전자는 항상 저평가예요. 근데 작년 1월에 최소 30% 이상 고평가였고요. 특허를 취득한 저의 적정주가 시스템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이 뭐냐? 2006년과 2007년에 악몽이 재현될 수가 있어요.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좀 전에 차트 보셨죠? 놀랍죠? 조선 철강이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삼성전자 내려갔다니까요. 근데 지수로 올라갔어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없이도 지수 올라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또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박스권 7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5,000원, 아래로 5,000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이게 가장 유력하고요. 상한이 나쁘면 6만 5천 원 아래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 대한 종목이 올라가면 돈이 뺏기니까 대한 종목이 별로 활기를 치지 않으면 7만 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5천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다른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잖아요. 그러면 더 내려갑니다. 왜? 이게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리고 상승해봤자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8만 원 이상 돌파 쉽지 않을 겁니다. 9만 원?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뭐 5년 10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어간다? 불가능. 단정하겠습니다. 8만 원? 이거는 거의 희박해요. 왜 이 말씀드리냐?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다른 대형주의 강세가 아니면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대한업종이 나와주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역시 박스권인데 자 그럼 왜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거는 카카오게임즈예요. 이거는 삼성전자예요. 자 저는 분명히 코스피가 1월 28일에 바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1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그 이후에 더 떨어졌어요. 살짝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 결국은 더 떨어졌어요. 지금 더 떨어졌죠? 근데 제가 1월 28일에 뭐라 그랬냐? 코스피가 지수 바닥이다 그러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강력 추천했습니다. 중기 1번입니다. 이게 어때요? 지금 더 올라갔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삼성전자 다 던져버리고 카카오 게임즈로 갈아탔으면 오히려 지금 벌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날린 거 많이 하고도 오히려 벌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인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이 방송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고 정말 도움이 됐다, 알려야겠다 싶으면 유튜브 링크 아는데 보내세요. 커뮤니티에선 널리 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도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제가 요거도 먹을 각오로 만들었습니다.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유튜브는 하루에 한두 번 정보가 나가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장중 정보가 나가니까 주소가 PT50입니다.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